이렇게 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빗맵. 그래서 드로우 빗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영상에 해당되는 이름, 이걸 갖다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해당되는 거,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에 대한 거, 뭐 뒷부분은 그냥 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릴 대상에 대한 그릴 대상이죠. 어떤 걸 그릴 것인지 이 그림 대상에 대한 정보를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위에 박스로 쳐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영상을 딱 정지시켜 놓은 락을 걸어 놨으니까 그걸 다시 풀고 새로운 영상에 대한 걸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화면 대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치해 준 작업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폴더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영상을 풀어주는 거니까 unlock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화면에다가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라고 하는 이거를 띄워준다. 그래서 캔버스 and 그 다음에 포스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써준다. 근데 뭐를 써줄 거냐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이 캔버스라고 하는 그 화면에 대한 또는 그림 만들어진 걸 갖다가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화면에 이 새로운 영상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이런 작업, 가장 핵심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이 더블 버퍼링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자, 먼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제 실습할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 자료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려지는 거 없죠? 실습 자료, 실습 11로 되어 있고, 이 패키지 이름은 Surface View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Surface View EX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두 개의 자바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거 메인 액티비티예요. 메인 액티비티. 여기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위에도 있고 화면은 없는데 요거 하나 좀 달라졌죠. 이제 트랜스루선트 좀 화면에 좀 명시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지금까지 썼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onCreate 메소드 하나 있고 지금 들어간 거 get window라고 하는 포맷만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공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리셔야 되는데 공에 해당되는 걸 그리는 걸 너무 크게 그리면 그림판에서 나타나지 한 게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제가 조그맣게 만들어놨던 공 모습을 하나에 첨부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공이 움직이는 걸 하기 위해서는 Surface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준다 그랬죠. View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니라 Surface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에 Surface Holder Callback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스레드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한 목적이다 했죠. 그래서 공이 한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한히 움직이기 때문에 공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계속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화면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금 우리 인터페이스 이런 이 실습 11에서 사용되는 이 부분이죠. Surface View EX라고 하는
요게 동작해주는 하나의 이 객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런에 해당되는 부분, 네, 다시 말해서 공에 해당되는 위치를 계속 계산해주고 그려주는 그런 두 개에 해당되는 게 병렬 동작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스레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런업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썼다 이거죠.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없도록 자바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걸 쓸 거고 그 다음에 공에 해당된 이미지에 대한 거가 이게 공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에 해당되는 좌표 그리고 공에 칠 때마다 가로 얼마, 세로 얼마씩 튀는 거 있죠. 좌표값을 계산하는데 너무 이 이동하는 좌표의 거를 작게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동하는 걸 너무 엉성하게 되면 통통 튀는 게 좀 어색하게 보이고 그래서 한 10칸씩 이동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칸수에 해당되는 거다. 가로 10칸, 세로 10칸 정도의 좌표값이 변동되도록 했다 이거죠. 자, 그림을 먼저 읽어드려야 되겠죠. 어떤 그림이냐면 공 모습이에요. 그래서 공 모습이 sample.png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게 공에 해당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공에 대한 걸 읽어드리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읽어드린 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 여기 화면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이 스마트폰의 환경에 대한 거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기 위한 화면을 하나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화면 하나가 정지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캔버스라고 하는 화면의 크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직 Surface Holder Callback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에는 세 개의 메소드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Surface Created라고 하는 메소드와 Surface Changed 또는 Surface Destroyed라고 하는 세 개의 메소드로 구성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이 시작할 적에는 이 공의 시작 위치로부터 계속 동작을 해야 되니까 공이 좌표값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이 클래스에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계속 해주게 되면 결국은 이 다른 이 앱하고 동작 안 하고 이게 무한히 동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앱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렬 동작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위치 계산해 주는 거하고 별도의 병렬 동작하기 위해서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실행할 적에는 반드시 이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죠. 자바에서는. 그래서 이 런이라고 안 쓰고 스타트라고 하는 걸 쓴다. 그리고 병렬 동작 해주는 부분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에 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 그래서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런을라고 쓰는 걸 여기다 쓰질 않고 스타트라고 쓰게 되면 요거와 이게 병렬로 동작해 준다. 이제 서피스라고 뷰라고 하는 클래스 부분에 해당되는 객체와 그 다음에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병렬로 동작해 준다. 자, 그럼 핵심 부분이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겠죠.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버퍼라고 해서 이 두 개의 화면을 실행하는 거죠. 현재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이 있고 새로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화면에 대한 걸 갖다가 어디 공간에다 저장해 주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이 새로운 화면을 하나 메모리 부분에다가 저장해 주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한 데다가 그거를 하얀색으로 공간을 일단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 좌표값, 공에 대한 좌표값에 대한 걸 계산해 주고 그 공에 대한 걸 찍는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현재 지금 나타나 있는 화면하고 새로 지금 좌표값이 계산된 공의 그 모습하고 확 바꿔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꿔치는 거. 그래서 현재 있는 화면에 대한 거를 새로운 화면으로 바꿔버리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공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다시 계산해요. 가장 오른쪽에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역으로 가야 되겠죠. 공이 쭉 이렇게 해서 텅 부닥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또 쭉 갔다가 아래로 부닥쳤다는 다시 위로 이렇게 튀어 올라와야 되겠죠. 따라서 y축 값이 다시 마이너스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표값에 해당되는 걸 다시 계산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 50이라고 하는데 이 1000이라고 하는 게 1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을 약간 좀 딜레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 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작업에 의해서 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거를 작업을 여기다 넣어줬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에 일단 목적은 이 그 연속 그리기에 해당되는 거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클래스다. 그러니까 복잡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잡한 그림은 애니메이션과 같이 연속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는 서피스 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서피스 뷰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스레드 동작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자, 그걸 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번 때 이 버튼에 대한 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버튼 그리는 거를 한번 해봐라라고 한번 이제 이 실습 예제를 드렸더니 다들 뭐 이제 내신 분들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하듯이 하는 거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 이 하기 위해서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보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쪽에서 보게 되면 RES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에 드로우라고 하는 또 폴더가 있고 거기다가 샘플.png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면 드래그 앤 드러기가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일로 이 샘플.png라고 하는 그 파일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때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그림만 집어넣으시고 다른 그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같은 거는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실행시키시면 되겠다. 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스레드 처리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 스레드만 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각자 해보시도록 하고 제가 스레드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스레드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스레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 운영체제 할 적에 얘기는 했었지만 스레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스레드 구현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간단한데 스레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바에서는 스레드 처리를 해서는 자바에서 병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병렬 프로그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레드를 이용하게 되죠, 보통. 근데 이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레드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를 이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왜냐하면 이 그 클래스를 다른 걸 또 상속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뭐 각자 자기 선호에 따라 틀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이 그냥 한 가지 경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만 하는 걸로 보고 이 완벽한 뭐 작성된 거는 제 그 실습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걸로 보죠. 자,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위에 클래스 정의된 거는 생략하고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 번들이라고 하는 이 그 타입 가지고 몇 개 변수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쓸 때 슈퍼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건 다 빼고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이것도 뭐 필요한 건 핵심되는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부분이 있고 레이아웃 뭐 액티브 메인인데 뭐 그냥 메인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스레드 쓰는 부분을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new, 그 다음에 스레드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여기다 쓰는 이 그 부분을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 요 이제 가로에 해당되는 거하고 맨 마지막 가로하고 이제 짝을 이루어 주는데, 지금 현재 가로하고 잘 눈여겨 보세요. 런어블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리고 실제 런에 동작하시는 부분을 이 가로 안에다 써 주시는 거예요. public void 그다음에 run.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냐면 이 그 필요한 호출 부분, 메소드 호출 부분이죠. 메소드 호출 또는 이제 코드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로를 따라서 닫는 가로가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요 가로죠. 여기서 다시 요 가로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여기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요 가로, 이 둥근 가로하고 요 둥근 가로하고 짝을 이뤄주는 거다. 그리고 병렬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써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스타트라고 하는 거를 써줘야 되겠다. 자, 이거에 의해서 이 스레 들어가는 부분이 병렬로 동작해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가로와 요 가로의 짝을 이루는 걸로 해서 완전히 하나의 이 완성되는 이 병렬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스레드 코드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크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여러 장 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건 이렇게도 써줘도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리 한번 해보자. 분리했을 때 모습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다. 요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요걸 하게 되면 on create라고 하는 이 메소드와 여기서 동작해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병렬 동작해준다. 그래서 이런 병렬 동작해주기 위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는데 안에다 넣은 걸 바깥쪽으로 뺀다면 이렇게 처리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 썼던 것보다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주로 쓴다. 그리고 public void on create 그리고 bundle. 자, 매개 변수는 b라고 하는 걸로만 쓰도록 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썼던 것처럼 뭐 super on create 이건 빼고 set content view 그리고 r layout 어디다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이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다가 썼었는데 이제는 바깥에다 쓸게요. 그래서 바깥에다 쓰면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쓰겠다. 틀에 들어가는 객체를 클래스를 쓸 거고 그때 객체 이름은 소문자로 되는 thread라고 쓰고 그리고 u thread 생성자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스레드 이름이 second thread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second thread 이렇게만 쓸게요. th만.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이 thread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행할 적에 thread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점 찍고 start라고 하는 걸 쓴다. 여기 스타트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second thread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데 그 클래스 이름이 second thread. 그리고 요때 실행하는 게 런업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쓰자.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해서 병렬로 동작해주는 부분은
이 안에다 써라 이거죠. 어떤 안이냐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아니다. 여기다 병렬 동작 해줄 부분. 저희가 필요한 코드 부분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짝을 가로 닫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가 있고 여기도 물론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로 만들어져서 처리해 주면 되겠다. 또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따로 써서 만들어도 되겠어요. 뭐 이건 각자 자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실습 자료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스레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스레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그 요런 XML 파일에다가 activity main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텍스트 값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집어넣기 위한 텍스트 내용을 넣는 부분을 로그 파일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스레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스레드로서의 그 추가가 된 거죠.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다 아예 그냥 이 강제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요거와 이 run 메소드와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병렬로 동작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동작하게 만든 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쓴다면 이제 지금 제가 주로 좋아하는 방법은 여기다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이 별로 그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별도로 따로 쓰는데 여기 이렇게 이 스레드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객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스레드 스타트라고 하는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거를 별도의 제 그 바깥쪽으로 하나의 이 클래스로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뺐냐면 이렇게 뺀 거죠.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 아래다가 세컨드 스레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따로 썼다. 자,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가지고 써도 되니까 이 그 스레드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로 동작해 주는 부분이 이제 그 나타날 텐데 형태 1처럼 해도 되겠고 형태 2처럼 해가지고 병렬로 동작해 주는 부분을 써도 되겠다. 그래서 스레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공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계속 스레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 주죠. 바로 이 런에서 이렇게 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리 게임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또는 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통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그 카카오톡 같은 걸 내가 만든다라고 한다면 계속 데이터를 수신하는 동안에 나는 또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 이 그 또 수정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는 동안에 또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에 수신하는 거는 계속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 병렬로 동작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레드 작업을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비해서 그런 스레드 관련된 수업을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상기하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학기 그 내용은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 보강주기 때문에 수업이 없어요. 화요일 날은 빠진 수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없고 그 다음 12월 22일 날 화요일 날 10시부터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일단 저희 이 안드로이드 저 웹엑스로 일단 다시 들어오셔 가지고 이 각자 제가 그때 웹엑스로 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셨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가 뭐 설명드릴 거 있다든지 또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서로 간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시작하고, 예, 나머지 그 결과는 이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하고 스레드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것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만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오픈북, 오픈노트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오픈 인터넷까지 되니까 각자 알아서 그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책에 있는 거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하시면 앞으로는 다 스마트폰 환경의 세상이 될 테니까, 또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스마트폰의 역할이 굉장히 클 테니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이 앱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하시게 되면 그거 가지고도 계속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일거리 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앞에 조금 일부분이 제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혹시 이제 녹화하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녹화가 안 돼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